반갑습니다. 난닝구 개똥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삼성그룹에서 향후 어떻게 지배구조가 지배구조 개편이 되고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체적으로 다 몰아서 본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장에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가장 높은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불산, 그리고 삼성 SDS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물산이고 플러스 알파로 삼성 SDS가 상승될 것이라 추정이 되고, 향후 지배구조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호텔신라가 주가의 흐름이 낮아져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상속세 문제에서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물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에 거의 지주사입니다. 삼성물산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가진 지분이 2.8%, 여기에 이건희 회장님이 가진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요것이 다 합쳐져서 상속세로 아마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상속세 대응 방안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그 금액으로는 약 10조가 넘을 테고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10조를 과거 이런 주식을 상속하면서 세금을 내는 그 방법을 보았을 때 그 방안의 대표적인 사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그리고 이건희 회장한테 받을 주식, 이것을 담보로 대출 상태로 우선적으로 납부를 하면서 고배당 정책을 통해서 이 나간 금액을 상충시키는 이런 대표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 전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을 10조가량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 측면에서 아마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즉, 과거 천일 고속 사례를 보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납부를 하였으며, 향후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고배당 정책을 해서 삼성가 사람들에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이런 방향을 취할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삼성물산이 고배당 정책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측면에서 사실상 삼성물산이 지주회사고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가 상당히 없습니다. 여기서 크게 4가지의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지만, 이 측면에서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실적을 따올 수 있는 것은 건설 부분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변에 삼성 레미안이 최근 10년간 건설했는 아파트, 그 외에 눈에 띌 만한 건설 업적이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사실상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이런저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건설을 거의 하지 않았기에 그 결과 삼성물산의 건설사업부의 실적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고배당 정책을 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건설 수주를 많이 따고 건설을 많이 함으로써 삼성물산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결론적으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의 수주를 증대하는 게 거의 메인이고, 추가적으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이런 자회사들이 각 모든 사업 분야에서 실적을 가져와서 고배당을 줄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에 이건희 회장님과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배당으로 가져갔을까?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고배당 정책을 하면 얼마나 돈을 더 가져가서 상속세를 마무리 지을까? 이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뉴스 기사는 19년도에 배당을 받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따졌을 때 약 6,600억 가량 가져갔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져왔기에 조금 다소 오류가 있지만 언론에 바로 검색하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이건희 회장님과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6,600억씩 가져갔다. 근데 이때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다 합쳤지만 요 측면에서 이렇게 시드머니가 매년 6,600억 이상 들어온다. 이럴 때 삼성물산의 현주가 기준으로 매입을 하면 매년 3%가량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33%에서 한 5년 돌리면 약 10% 이상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상속세도 낼 수 있고 고배당에 따른 추가적으로 배당금이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현주가가 거의 고정으로 보이고 배당률을 올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배당금이 상승하고 그러면 즉 삼성가에서 받을 수 있는 배당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즉 지분율도 올라가. 물론 이제 이 배당금을 가지고 지분을 매입했을 때는 이제 지분율도 올라가겠지만 사실상 여기서 상속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지분율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상속세를 납부할 것인가 요거는 향후 삼성물산의 고배당을 받아서 삼성가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즉 이런 측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산은 주가를 11만원 수준으로 계산했지만 향후에 이런 냄새를 맡은 이제 우수한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가는 점차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향후 3년, 5년 점차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급등할지는 조금 고민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향후 개정될 수도 있는 보험법과 연관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우선 지분 현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이 43%, 삼성전자가 31%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 43% 중에 어느 정도 팔아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배 구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부분을 팔아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정될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보험법 8.5% 이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요 두 개의 주식을 서로 교환할 수 있다면 삼성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견고하게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유지하고 삼성생명도 큰 문제 없이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주식이 바뀔 것이라 예측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삼성전자의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측면에서 살펴볼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의 지분이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비슷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올리고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의 지분 주가는 계속해서 낮추어야 됩니다. 사실상 최근 트럼프 대선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으나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지금이 요 초입이라고 보여지고 향후에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보았을 때 현재 56,600원일 때 지분이 지분 가치가 28조입니다. 삼성생명이 가진 지분 가치가 28조인데 5만원 초입 때까지만 해도 이제 5만원 초입 때까지 간다 하면 지분 가치가 약 26조, 2조나 떨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올리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낮추고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맞으면 주식 수합을 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테이블로 정리를 했을 때 아래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9만원이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삼성물산이 가진 약 43% 중 반틈을 털면 17조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차트상에 보여준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의 지분의 가치가 약 28조이기 때문에 이 주가를 최대한 낮추고 이제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15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면 3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150만원 지금보다 2배 이상인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주가 자체도 사실상 매출액 대비에는 너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150만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 100만원까지만 가더라도 20조 가량의 엄청난 금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도 있고 점차 오를 수도 있지만 현재 코로나라는 요런 전염병 관점에 있는 그런 질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올리기에는 표면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향후 이부진 회장이 이제 호텔신라를 가지게 될 텐데 이제 이부진 회장님이 삼성물산 주식을 5.5%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호텔신라와 지분을 블록딜 하게 되면 심플하게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테이블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지분율이 한 5.6%고 이거를 이제 삼성물산 주가 11만원에 했을 때 자산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호텔신라 주가, 지금 주가가 아주 낮은데 이 가격에 스왑을 하게 되면 39.5%입니다. 한방에 대주주가 될 수 있고 이게 다 바꾸는 게 싫다. 왜냐하면 향후 고배당 정책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50% 정도만 털어도 충분하게 맞출 수 있는 이 50%를 의미하는 것은 삼성생명이 가진 17%, 요 17%만 가져와도 충분히 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배구조 개편에서 호텔신라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요 금액을 좀 더 불려서 할 것이냐 낮춰서 할 것이냐 이것은 삼성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삼성그룹이 가장 유리하는 방향은 이 호텔신라 주식을 최대한 낮추는 게 드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개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에 인해서 주가를 계속 떨어뜨릴 수 있는 표면적 이유가 아주 좋기 때문에 향후에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지배구조가 개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호텔 신라 주식이 억제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좀 더 나중에 설립됐고 보다 IT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22% 들고 있고 삼성물산이 17%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분들이 9%, 3%, 3% 이렇게 다 합쳐서 약 19%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SDS의 주식을 처분해도 되고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다른 회사의 돈을 돌려서 상속세도 내고 지배구조도 견고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숫자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주가가 16만원, 약 17만원대고 지분율이 합치면 한 19% 정도 됩니다. 뭐 17%가 17% 이렇게 대충 되고 여기서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반틈 털 것이냐? 왜냐하면 토탈 삼성전자 외 구인이 56%니까 50.1% 놔두고 반틈 털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말 것이냐? 요것은 삼성그룹의 아주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S의 주가는 뭐 판다고 하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를 수밖에 없고 삼성물산도 고배당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삼성 SDS는 조금 오를 수는 있고 삼성전자와 호텔신라는 지배구조 및 보험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나마 하락돼서 억제되어야 되는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주가 시장의 흐름을 가장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 주주분들의 투자자들의 시선을 확 끌어당긴 우선주는 사실상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상법에 435조 6조에 의하면 원래 경영 결정 권한이 없는데 지분 수합을 하게 되거나 합병을 하게 되면 요때는 별도의 주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승인을 받아야지 주식 수합도 할 수 있고 지배구조 개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분율 측면에서 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우선주를 이제 많은 사람이 사고 주가의 급등락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소 좀 긴 측면도 있고 설명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통해서 상속세도 보고 더불어서 이에 대한 주가 차익도 노리시는 측면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